콧구멍 이렇게 크신 분도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좀 높여줘야지 콧볼이 넓다 라는 베이스가 생기는 거고, 콧구멍도 못생겨지고 불편해 보여. 나는 살면서 코성형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흉터가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많이 잘라버리면 되돌이키지 못하는 수술이다. 비주를 빼면 덜 내려 보여요. 안녕하세요, PS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콧볼 축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저는 김태섭입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콧볼 축소를 그렇게 좋아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차차 설명을 하나씩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콧볼 축소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적응증이 있는지, 저는 또 왜 안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콧볼 축소거든요. 콧볼 축소. 요즘은 그런 분들 잘 없으신데요, 여기는 콧볼이 아닙니다. 코끝이고, 보면 여기가 콧볼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벌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줄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콧볼 축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끝은 아닌 거예요. 코끝을 줄여주는 거는 일반적으로 복코 교정이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깥쪽 콧구멍을 줄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이렇게 보실게요. 그래서 콧볼이 넓다라고 하면 콧구멍이 이렇게 크신 분도 있으시고요. 콧구멍은 작은데 옆에 살이 넓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콧볼 축소를 하게 되면 이걸 내측 콧볼 축소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요만큼의 콧구멍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같이 콧볼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거를 내측 콧볼 축소라고 하고, 이거는 옆에 살보다 콧구멍이 크신 분들은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외측 콧볼 축소가 있어요. 외측은 뭐냐면은 콧구멍은 작으신데 옆에 살이 넓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내측을 줄여버리면 콧구멍이 너무 작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콧구멍을 건드리지 않고 바깥쪽 살을 줄여줘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꼬매면 이렇게 자른 만큼 줄게 되겠죠. 이게 외측 콧볼 축소고, 뭐 이 수술은 저는 안 해요. 근데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비절개 콧볼 축소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살짝의 구멍을 내서요, 실로 들어가서 쫙 묶어주는 거예요. 오, 그렇듯 하죠, 그죠? 네. 근데 한 달 내서 다 풀릴 겁니다. 약해요. 고정력이 약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고, 내 얼굴에서 콧볼이 줄어들면 어떤 이미지인지 잠시 한번 느껴볼까 정도의 결과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뭐 거의 10명 하면 내가 봤을 때는 9명 이상 풀린다고 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측 외측 콧볼 축소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콧볼이 넓다라고 해서 콧볼 축소만 하시는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은 같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코라는 게 이 넓은 느낌을 개선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좀 높여줘야지 이만큼 줄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만큼 줄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측만 할 수도 있고,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외측만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이렇게 안 높인 상태에서 이 콧볼 축소만으로 정면에서 콧볼이 준 효과를 주려다 보니 아무래도 더 많이 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콧볼 축소 수술도 되게 간단하고 뭐 회복도 되게 빠르고 환자분들한테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 수술한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너무 많이 줄인 상태에서 왔다고 봐요. 두 개 다 했어요. 이렇게 콧구멍이 작아졌어요. 흉터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도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진 않지만, 콧구멍이나 옆에가 너무 작아져서 코를 높이니까 콧구멍도 너무 작아지고 이 폭도 얼굴에서 너무 작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미적으로 여기 라인에 맞게 가야지 우리가 코가 안쪽 내안각 따라가지고, 이거보다 넓으면 우리가
콧볼이 넓다 라는 베이스가 생기는 거고, 이거보다 좁으면 그죠? 뭔가 여기 넓어 보인다 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건데, 처음에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넓게 콧볼이. 근데 콧볼 축소만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줄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좁아진다는 거죠, 코가.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는 콧구멍도 못생겨지고 불편해 보여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폭은 너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싫어한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사실 적응증 되는 거는 딱 되게 심플하거든요. 나는 살면서 코성형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 콧볼 축소만 하셔도 크게 하실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살면서 그래도 코성형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순서 자체가, 이 구조 자체를 좀 바꿔준 다음에 우리가 콧볼 축소를 접근을 해야지 덜 자를 수 있고, 이만큼 자를 거를 이만큼 자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흉터도 안 남을 거고요. 세 번째는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대충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요걸 이제 흔히 말해서 목표로 잡는 가상의 선이거든요. 넓어요, 그죠? 코를 높였어요. 딱 내가 예쁘게 만들어 보니까 살짝 넓어. 그러면 내치기도 해서 그만큼만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높이면서 주는 효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콧볼 축소를 할 때 또 저는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흉터거든요. 사실 내측은 그렇게까지 흉터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반 안은 콧구멍 안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라인은 여기 이렇게 바닥에 남는 경우밖에 없어서. 근데 외측을 하게 되면 이 베이스로 흉터가 남게 되는 거거든요. 베이스랑 이 바깥쪽 외측으로. 흉터가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면 봤을 때도 뭔가 이 어색해 보이는 각도가 나오는 사람들을 언뜻 생각해 보면 몇 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동그란 예쁜 모양도 많이 해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흉터는 흉터대로 남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짝 넓게 했다 싶어도 추천을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거 조금 줄여가지고 얻는 미적 효과보다 제 경험상으로는 남자분들이 이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개인적인 그냥 경험인데, 똑같은 흉터가 남았다고 쳐요. 근데 기본적으로 남자분들 흉터가 많이 남습니다. 왜냐면 피부가 여자분들보다 두꺼우시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잘 꼬매가지고 여자분들이랑 똑같은 흉터가 남았다고 쳐요. 뭐 사실 거의 잘 안 보이는데, 여자분들은 화장을 합니다. 살짝 가리면 거의 잘 안 보여요. 컨실러 같은 걸로 살짝 발라버리면. 남자분들은 근데 화장을 안 하시는 케이스가 많고, 여기가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 위치가, 여자분들이 여기서 키가 작으시니까 약간 시선이 딱 보입니다. 여기서 딱 눈높이 라인에 딱 거의 이 정도 그러면, 그죠? 이렇게 있으면 딱 여기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좀 많으시더라. 그래가지고 저는 뭐 진짜 콧볼 축소를 하는 게 비율상 좋다고 해도 코 한번 해보고 그래도 넓은 느낌 들면 따로 콧볼 축소 해도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콧볼 축소라는 거는 저한테 만약에 시작해서 수술하세요 하면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 디자인 하고요, 자르고 꼬매면 끝입니다. 근데 이거는 피부를 자르는 수술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되돌릴 방법이 아예 없냐? 뭐 피부식 같은 걸 해가지고 억지로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흉터가 너무 또 커지겠고 생착이 또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수술이고, 그렇게 미적으로도 얻을 게 많이 없고, 흉터는 흉터대로 남는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얻을 게 있을 때는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이미지냐면, 콧볼 축소를 코성형과 같이 동반하는 경우는 동남아 사람들 코 언뜻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크고, 그죠? 그런 친구들은 또 코가 짧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늘려도 옆에가 잘 안 주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는 같이 해주면 코쿤캅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동아시아인,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코성형을 했을 때 코폭이 줄어드는 게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고 굳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콧볼 축소를 추천드리지는 않는 의사고, 저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하게 돼도 진짜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뭐 수술의 컨셉도 비슷한 건데 좀 덜 하는 게 좋아요. 덜 했어요. 원장님 저 좀 넓은 것 같은데요? 좀 더 잘라주면 됩니다. 한 번 많이 잘라버리면 되돌리지 못하는 수술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성형과 동반하지 않는 콧볼 축소는 필연적으로 많이 줄여야지 정면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도하게 절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추후에 코성형을 하게 되면은 조금
뭐 디자인상으로 결과 나오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가지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콧볼 축소는 굉장히 조금 비추천을 네. 하셨는데 약간 조금 비슷한 수술인 콧날개 올리기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콧날개 올리기 필요한 케이스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코가 이렇게 생겼고요, 콧날개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딘지 아시겠나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게 비주고요, 콧구멍이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제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수술이랑 재수술 케이스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콧날개 올리기라는 수술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적응증이 완벽하다면.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흉터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내려와 있다 라고 하면, 이게 내려와 있다 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비주가 들어가 있으면 내려가 보이고요. 그럼 나 항상 정정이 뭐야? 비주를 빼면 덜 내려와 보여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비주 뺐는데 좀 내려와 보이네? 근데 나 콧날개 올리고, 너 내려온 거 너무 스트레스 해주세요. 흉터 남기면서 살짝 자르면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런 케이스에서 제가 보면 여기 인중이 좀 기신 분들이 많아요. 이 콧날개를 올리게 되면 인중이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비주를 볼륨을 뺐는데도 내려와 보일 때, 플러스 인중이 길지 않을 때는 콧날개 올리기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추천도 안 드려요. 저 여기 흉터 남기기 굉장히 싫어해서 하지 말고 진짜 그게 신경쓰이면 나중에 또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이긴 하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 재수술이라고 아까 나누긴 했는데 비슷한 케이스가 될 것 같거든요. 비주가 잘 빠지셨어. 근데 내려와 있는 경우. 중요한 건 뭐냐? 인중 길이가 짧다. 그러면 요음합시다 라고 해서 효과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찾아보면 콧날개 올리기만 했는데 이렇게 인상이 많이 바뀌냐? 비주가 이렇게 나와 보이고, 코도 이걸 올라가면 장점이 또 코도 안 짧아 보이고 비주도 나와 보이고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 수술입니다. 근데 그 적응증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단독으로 하는 케이스는 글쎄요, 제가 보통 상담을 그래도 적게 하는 의사가 아닌데 콧날개 올리기만 추천하는 케이스가 1년에 10개도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5개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콧날개 올리기의 적응증은 비주와 연관성이 첫 번째, 그 다음에 환자분의 얼굴 비율, 특히 인중 길이에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좀 고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콧볼 축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뭐 비추천한다고 해서 이 수술이 뭐 절대 잘못되고 이런 수술은 절대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코 성형을 많이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코 성형을 많이 하는 의사들은 콧볼 축소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걸 왜 우리가 좀 비추천하는지 개인적인 사견까지 좀 담아서 또 설명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